이 영상을 23년도 9월에 올렸었거든요.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25년도 버전으로 좀 더 자세하게 포스팅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즘에 챗 GPT도 많이 쓰시잖아요. 어떻게 제가 요거를 활용하는지 그 마지막에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본인의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글쓰기 버튼 클릭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글쓰기 화면이 나왔는데요. 이 포스팅을 빠르게 쓰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주제로 글을 쓸 건지 먼저 생각을 해둬야 돼요. 그래야 포스팅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보통 정보성 글을 쓸 때 짧으면 1시간, 길면은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미리 주제를 찾고 어디서 정보를 얻을지를 생각을 해두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북마크 바에 경제 자료랑 건강 자료라고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주제로 글을 쓸지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좀 체크를 해요. 저는 두 번째로 이제 건강 블로그도 개설을 해서 좀 한동안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보건복지부 그리고 뭐 국립암센터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어떤 글을 쓸지 좀 키워드를 많이 찾았고요. 경제 같은 경우는 좀 오래 했어요. 경제 블로그는 한 5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금융감독원 그리고 뭐 기획재정부 복지로 이런 데 들어가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요. 어떤 주제로 글을 쓸지. 블로그의 방문자를 높이려면 사람들이 관심 있는 주제가 뭔지 빠르게 캐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곳들을 자주 봐주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저는 또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에 들어가는데요.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는 어떻게 보냐면 내 블로그 들어가서 여기 통계에 들어갑니다. 통계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왼쪽에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PC 버전으로도 볼 수 있고 모바일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PC 버전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진짜 이번 포스팅에서 좀 다 보여드릴 거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어떻게 포스팅을 하는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요번 포스팅에서 그 감을 좀 잡으실 수 있게 요렇게 블로그는 포스팅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 화면인데 옛날에 비해서 좀 업데이트가 많이 됐어요. 보기에도 좀 깔끔해 보이고 하는데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클릭을 해보시면서 아 여기는 이런 게 있구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트렌드 보시면은 주제별 인기 유입 검색어 있거든요. 요거는 아쉽게도 오늘 기준으로 나오지 않고 어제 기준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제까지 이제 인기 있었던 유입 검색어를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하루씩 전후로 가가지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최근에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게 3월 19일이거든요. 18일에 어떤 그 유입 검색어가 제일 많았는지 보실 수 있어요. 요거는 각 주제별로 나와 있거든요. 맛집, 그리고 오른쪽 돌리시면 비즈니스 경제, 세계 여행, 패션 미용 요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비즈니스 경제 주제로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를 매일 좀 살펴보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관심이 많은지를 좀 살펴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도시가스 캐시백이 갑자기 유입량이 느는 걸 볼 수 있는데 클릭을 해보면 3월 15일부터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이런 주제를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있어 하는구나 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셔야 할 게 있다면 검색량이 높은 주제를 써야지 방문자가 올라가거든요. 가끔 저는 왜 방문자가 안 오를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검색에서 답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또 검색이 답은 아니고 홈피드 노출을 하는 또 전략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블로그를 조금 키우고 나서 생각해 하시는 게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막 블로그를 시작하거나 블로그를 새로 운영하기로 마음 먹으신 분들에게 홈피드 노출은 좀 어려울 수 있고 사실 처음에 검색 유입을 어떻게 잡는지 이 블로그가 돌아가는 생태계를 저는 아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 블로그를 좀 보여드리면 제가 쓴 글 보시면은 지금 조회수가 100단이에요. 근데 요런 거 이제 청년 수당 신청 그리고 뭐 공모주 그리고 근로장려금 이런 거 조회수가 높잖아요. 이런 조회수가 높은 걸 써야지 이게 누적돼서 방문자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에는 제 글 위주로 좀 쓰고 있어가지고 방문자가 낮아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방문자를 올리는 거는
포스팅 조회수가 높은 글들을 계속 누적시켜야 된다. 요게 기본 방향이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방문자를 높이는 주제를 올리고 싶냐 하면은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좀 검색량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네이버 데이터랩 들어가시면은 검색어 트렌드가 있거든요. 여기서 사람들이 이 주제로 얼마나 검색하지를 좀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경제 관련된 키워드로 좀 볼게요. 부가세, 그리고 ISA 계좌, 큰 키워드만 보는 거예요. 메인 키워드. 세부 키워드는 지금 안 보고요. 청년 도약 계좌.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요 기간이랑 범위는 선택 안 하셔도 돼요. 요 주제만 써가지고 검색 데이터 조회 누르면은 요렇게 이제 4개의 주제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거를 더 많이 검색을 하느냐. 당연히 이제 최근 날짜를 보셔야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 노란색이 뭐죠? 청년 도약 계좌. 요거 사람들이 많이 검색한다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IS 계좌, 부가세, 청년 도약 계좌랑 국민연금 검색량이 높은 걸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주제에 연관되어 있는 검색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유입량을 조금씩 가져가야 돼요. 저는 국민연금으로 이제 큰 주제를 잡고 이제 세부 키워드를 찾아볼게요.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 국민연금으로 쳐볼게요. 치고 엔터를 치지 마시고 이제 이 연관 검색어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쭉 국민연금 공단,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해서 쭉쭉 나오거든요. 되게 많죠. 그래서 뭘 써야 될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쭉 하나씩 눌러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관 검색어로 할 때 어떤 팁이 있냐면 이렇게 초성 이렇게 누르면 니은, 디귿, 리을 누르면 미음 이렇게 누르면은 더 많은 연관 검색어들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쓸 때 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가 뭐든지 할 때 처음엔 어렵잖아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뭐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이 블로그도 똑같아요. 연습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블로그를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일수록 키워드는 구체적인 단어를 찾아야 돼요. 이 구체적인 단어는 검색량이 적어요. 근데 검색량은 적지만 상위 블로거들이 잘 쓰지 않아서 경쟁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상위에 노출이 될 수 있고 그러면서 검색 유입이 생겨요. 자, 그러면 저는 메인 키워드인 먼저 국민연금부터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쭉 내리면은 기사 있고 그리고 함께 많이 찾는 키워드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키워드 주제로 볼 수 있어요. 이런 거 키워드 주제. 그리고 보시면은 국민연금 인기 주제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스마트 블록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단어를 이렇게 블록 형태로 구분해서 바로 한 번에 클릭해서 찾아볼 수 있게 네이버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키워드를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인기 주제가 보인다 하시면은 스마트 블록을 잡기 위한 포스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사람들은 여기 블로그 탭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뷰 탭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블로그 탭이랑 카페 탭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블로그 탭은 블로그 지수가 높은 분들 순서대로 보여지는 거고, 이렇게 블로그 탭은. 그리고 요 스마트 블록 있죠? 이 스마트 블록은 이 지수의 영향을 덜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국민연금 보시면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요거 스마트 블록에서 1등, 2등, 3등까지의 글을 이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요 키워드는 요게 있어요. 국민연금 아까 뭐였죠?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요 키워드는 요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돌아가면서 페이지에 보여줘요. 내가 요 3명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3명 안에 들어야 되는데 당연히 여기 3등까지 드는 방법은 글을 잘 쓴 사람을 보여주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이제 앤서포터 분석을 보면은 이거는 확장 프로그램이에요. 네이버에서 앤서포터라고 검색을 하면은 설치하실 수 있거든요. 요거는 이 블로거를 분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포스팅 글자 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평균 방문자가 10,000명에 개설일이 13년 오래됐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개설한 분들이나 방문자가 많은 분들은 블로그 지수가 높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요 키워드에 대해서는. 초보자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부 연관 키워드를 찾아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수령 나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수령 나이 하면은 수령 나이 계산기, 수령 나이 65세 이렇게 좀 뻗어나가잖아요. 그리고 초성으로 하면은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발급, 가입나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게 세부 키워드예요. 이런 거 찾으시면 되고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있어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나랑 비슷한 레벨 같은데 이 상위에 노출이 되네 하시면은 그런 키워드를 내가 노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포스팅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좀 미리 봐뒀는데 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랑 수령 조건 그리고 예상 수령액 요거 3개를 제목에 넣고 글을 좀 작성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글을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 나이 및 조건 예상 수령액 확인. 저는 이렇게 제목을 쓰는데요. 제목을 쓸 때 이 제목 잡는 것도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메인 키워드는 꼭 넣고 그리고 뒤에 이제 붙는 말들은 내 스스로는 좀 하기 어려워서 감을 잡을 때까지는 다른 포스팅, 사람들 포스팅을 많이 봐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서론을 쓰는 거예요. 이 포스팅을 쓸 때 저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문단을 좀 구성을 해줘요. 서론이 중요한데요. 왜냐면 사람들이 글을 클릭해서 들어왔는데 바로 나가면 네이버가 좋은 글로 인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론 조금 한두 문장 빠르게 읽을 거잖아요. 사람들이 거의 한 1, 2초 만에 읽으려나? 그래서 그거를 좀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서론에는 공감대 형성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래서 보통 관련된 기사 아니면은 경험담을 살짝 넣어주거든요. 이때 메인 키워드를 이 서론에 한 번 정도 넣어요. 써볼게요. 우리 노후는 연금이 책임져 준다는 말이 있다. 연금 종류에는 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그럼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서론을 좀 짤막하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썸네일, 여기 썸네일 넣을 건데요. 이 썸네일은 뭐냐면 이렇게 여기 이 포스팅 옆에 보이는 여기 대표 사진이 있죠. 이게 썸네일이에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이는 숫자는 이 포스팅 안에 이미지가 몇 개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표시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 썸네일을 꼭 만들어야 되냐고 물어보신다면 무조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블로그에 뭔가 통일감을 주고 싶다. 그리고 나는 나중에 인플루언서에 도전하고 싶다 하시면은 있으시면 좋아요. 저는 미리 캔버스로 만드는데요. 미리 캔버스 들어가셔가지고 로그인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무료인데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계속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하셔도 충분해요. 그래서 크기를 블로그 같은 경우는 1000 곱하기 1000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직접 입력에 1000 곱하기 1000 적용하기 하면은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죠. 여기에 내 썸네일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저는 미리 만들어 뒀어요. 이렇게 프로젝트 보시면 내 디자인에서 저는 제 썸네일을 미리 만들어 뒀거든요. 여기 이렇게 어렵다 하시면은 요런데 템플릿 있어요. 요거 클릭해가지고 수정해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아까 써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글자 국민연금 알아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캔버스에서 썸네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드셔서 이제 다운로드 해주죠. 여기서 다운로드 PNG로 해도 되고 JPG로 해도 돼요. JPG 웹용해서 빠른 다운로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사진 클릭해서 사진 추가해서 제가 아까 다운받은 거 요거 선택한 다음에 열기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크기는 여기 보면은 작게 그리고 문서 너비에 맞추기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보통 이렇게 작게 선택하고 가운데 정렬해줘요. 사진은. 요거는 본인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진을 2장 이상 넣을 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진은 여기 선택하셔가지고 만약에 2장을 내가 선택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컨트롤 누르신 다음에 열기 하세요. 열기 하신 다음에 콜라주 요거 콜라주 누르면 이렇게 2장이 한꺼번에 붙여지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맞추기, 너비 맞추기 요거 하시면 깔끔하게 이렇게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사진은 넣으시면 돼요. 저는 보통 요거 콜라주 많이 활용하고 개별 사진 넣어요. 슬라이드는 거의 안 써요. 사진은 한 장만 넣어도 노출이 잘 되거든요. 사진을 많이 넣을수록 좋냐고 라고 물어보시지만 사실 사진은 체류 시간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블로그에 많이 넣고요. 보통 여행이나 뭐 맛집 이런 데는 사진이 많으면 좋잖아요. 근데 경제 같은 경우 뭐 건강도 저 예전에 블로그 키울 때 썸네일 사진 하나 넣었거든요. 근데도 노출이 잘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지우고
이제 정보를 써야겠죠. 이 제목에 있는 키워드로 사람들이 검색할 것 같은 내용으로 채워나가야 돼요. 이걸 검색하는 사람들이 뭘 궁금해하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적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냥 막 적는다고 노출이 잘 되는 게 아니고 네이버가 알고리즘이 다 파악을 한대요. 그래서 되게 정보가 많을 거 아니에요. 이 네이버 상에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검색하는 사람들이 또 뻗어나가서 어떤 거 키워드를 검색하는지가 네이버 상에 다 깔려 있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에 자세히 써줘야 돼요. 그런 단어들을 다 넣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국민연금에 대해서 쓰려면은 국민연금이 뭔지 공부를 좀 해야 되죠. 그래서 그 공부하는 시간도 사실 필요해요. 경제 블로그는. 그거는 일단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테니까 포스팅을 하는 방법만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영상이 쉽게 또 설명을 해드리고 싶으니까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찍어보겠습니다. 저는 문단을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 의미는 이렇게 인용구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저는 개념에 대해서 보통 잘 써줘요. 국민연금이란 해서 여기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 좀 써줍니다. 이때는 무조건 인용구를 활용을 해요. 이 어려운 용어가 있으면 좀 초등학생에게 설명하듯이 쉽게 풀었으면은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더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노출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더 꼼꼼히 보니까 체류 시간을 늘리기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란 여기에 또 이제 내용 써주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국민연금공단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여기 들어갔더니 이제 정보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연금 정보 보면은 이 노령연금에 이 노령연금 예상 월액표 이런 거를 표를 이제 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읽어보니까 이런 표도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넣는 방법은 이거 캡처해서 넣으셔도 되고 내가 직접 만들어서 넣어도 되거든요. 요것도 예전에는 PPT에서 막 표 만들었는데 이제는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 수 있어요. 요렇게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요소 누르고 여기 표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양한 스타일이 있어요. 원하시는 거 선택해서 여기 안에 맞게 내용을 이제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만들었다 하면은 캡처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다운로드 해도 되지만 빨리 하려고 캡처를 하거든요. 윈도우 시프트 S 키 누르시면은 이렇게 캡처 표시로 바뀌어요. 마우스가. 그럼 이렇게 캡처해서 여기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컨트롤 V 해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하고 여기에다가는 이제 사진 설명은 저는 입력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하면은 나중에 이미지 검색으로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유입을 끌 수 있겠죠.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 나이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거 할 시간 없다, 귀찮고 그냥 여기에 있는 거 캡처하고 싶다 하시면 캡처하셔도 돼요. 근데 캡처할 때 좀 가공을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똑같은 거 캡처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공을 하냐면 똑같이 윈도우 시프트 S키 누르셔가지고 캡처를 합니다. 캡처한 다음에 저는 픽픽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요거는 네이버에서 픽픽 검색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파일 새로 만들기 한 다음에 아까 캡처했잖아요. 붙여넣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붙어요. 붙은 다음에 제가 하는 방법은 홈에서 효과, 테두리 및 액자 효과 요거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하면 테두리가 돼요. 이 이미지에 테두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테두리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는 좀 69년생 이후 여기를 강조하고 싶다 하시면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도형 누르신 다음에 네모 표시, 전 보통 네모로 하거든요. 네모에서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네모 박스 만드는 거예요. 박스 만들어서 요거는 색깔 바꿀 수 있어요. 여기 도형 윤곽선 색깔 바꿀 수 있고 선 두께도 난 좀 두껍게 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두껍게 하시면 돼요. 하고 편집 완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미지가 가공이 된 거예요. 제가 말하는 가공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공이 되면 여기 복사 클릭한 다음에 아까 포스팅 와서 컨트롤 V에서 붙여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미지는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글을 써나가시는 거예요. 글을 쓰실 때는 문단을 제가 아까 나누라고 했죠. 처음엔 국민연금이란 쓰고 그리고 인용구 또 써가지고 국민연금 수령 나이 아까 잡고 싶은 키워드가 국민연금 수령 나이였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수령 조건 이런 식으로 문단을 나누라는 거예요. 막 그냥 소설처럼 나열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깔끔하게 문단을 나누는 게 좋거든요. 이때는 인용구를 많이 써야 되는데 이거를 활용하면은 좀 중요한 문장이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시각적으로 구분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글을 읽는 사람들이 좀 핵심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줘요. 우리 보통 이제 글 쓸 때 1000자 이상을 쓰실 거거든요. 정보성 글은 저는 1000자에서 1500자 사이를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아무래도 그게 긴 글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긴 글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게 할까? 요거를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글을 쓰고 나서 마무리도 저는 써주는데 여기 보시면 구분선 있어요. 구분선 원하시는 거 선택해서 여기에 마무리 써줍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여기 결론에도 여기에 잡고 싶은 키워드 한 번은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본문에 몇 번의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냐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답이 없어요. 검색량이 적은 키워드는 본문에 한 번만 써도 노출이 잘 되지만 검색량이 정말 많은 거 있죠. 그런 거는 본문에 저는 한 5번 정도는 써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글 아래에 그냥 빈칸으로 냅두시 마시고 저는 여기에 제 글 링크를 좀 넣어둬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계속 머무르면서 다른 글도 좀 보기를 바라거든요.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누르고 또 이웃 추가도 하면은 좀 블로그가 더 네이버는 좋게 볼 거잖아요. 이 블로그는 뭔데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요를 많이 누르지? 이런 식으로 좀 신뢰도를 높게 평가하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됐냐면 블로그에 만약에 내가 이걸 넣고 싶다, 이 글을 그러면은 이렇게 이 글을 넣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URL 복사 있어요. 요거 선택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링크 있어요. 여기 링크. 요 링크랑 요 링크는 좀 차이가 있어요. 요 링크는 네모 박스로 보여져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링크해서 내 글 이렇게 밑에 넣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링크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요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 링크에 아까 그 글 이렇게 붙여넣기 하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클릭하면은 사람들이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글 본문 글 아래에 넣으시는 거는 요 큰 링크 네모 포스팅으로 보이게 이렇게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자, 이제 저는 여기서 GPT를 한번 활용을 하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문맥이 이상한 것도 있을 테고 표현도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GPT를 첨삭 선생님으로 이용을 해요. 요거를 다 복사한 다음에 챗 GPT한테 붙여줘요. 이렇게 다 붙였어요. 이렇게 다 붙인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썼는데 문맥에 맞게 깔끔하게 보완해줘. 기본 뼈대는 안 건드릴 거야. 이걸 마지막에 좀 붙이거든요. 챗 GPT한테. 그러면 얘가 기본 뼈대는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듬고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 이렇게 해줘요. 이제 옆에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쓴 글에서 이런 표현이 없었어요. 간단히 말하면 그리고 대부분 이런 단어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좀 약간 매끄럽지 않은 표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챗 GPT가 좀 깔끔하게 보완을 해줘요. 그래서 요거를 또 이렇게 다 써주는데 그대로 쓰지 않고 좀 살펴보다가 내가 원하는 표현만 있으면 갖다 씁니다.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글의 색깔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오른쪽 보면은 모니터 표시가 있는데 PC 화면으로 사람들이 볼 때랑 모바일 화면 그리고 태블릿 화면으로 볼 때 어떻게 보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블로그를 모바일 버전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읽기 좋은 글보다는 사람들이 읽기 좋은 화면으로 바꾸는 요 단계가 필요해요. 이렇게 보시면서 뭔가 여기가 매끄럽지 않다 하면은 뭐 엔터 쳐주시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난 발행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발행 누르신 다음에 발행할 때는 당연히 공개는 전체 공개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발행 설정에 모두 다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는 저는 이렇게 카테고리를 분류를 해뒀는데 여기 카테고리에 해당 주제를 미리 설정을 해뒀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뭐 정책 정보니까 이 정책 정보에 비즈니스 경제로 선택을 해뒀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주제 설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태그는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요거 가끔 안 넣고 그냥 발행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태그를 넣었을 때 요 태그로도 사람들이 유입이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이제 국민연금 뭐 수령 나이 이렇게 제가 태그를 달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라는 주제로 글을 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제 아래에 추천으로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블로그를 보고 이 글도 있네 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회수를 좀 늘릴 수 있겠죠. 그리고 발행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하루에 2개 이상의 글을 발행할 경우는 저는 예약 발행으로 3, 4시간 텀을 두고 하고 있어요. 어떠신가요? 오늘 좀 블로그 포스팅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렸는데 되게 영상이 생각보다 길어져가지고 제가 요거를 편집을 잘해서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감을 좀 잡으실 수 있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댓글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촬영을 하기 전에 그 국민연금과 관련된 포스팅을 발행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검색 한번 해볼게요. 국민연금이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스마트 블로그 1등을 잡았습니다. 글을 쓴 지 6시간 만에 잡았는데요. 저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라는 키워드를 잡아서 요거를 스마트 블로그에 노출시키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쓰기 전에 여기 1등, 2등, 3등에 계셨던 분들의 지수가 아마 높았을 거예요. 왜냐면 전 어떻게 봤냐면 여기 앤서포터에서 개설일을 봤는데 다 개설일이 오래됐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지수가 높을 가능성이 많다는 말이고요. 그렇지만 저도 이제 지수가 높기 때문에 요 센 키워드, 스마트 블로그 지수에 영향이 덜 있다고 하지만 상위 블로거들이 있으면 초보 블로거들은 조금 잡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조회수를 높이고 싶어서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잡았고요. 결과적으로 스마트 블로그 1등이 노출이 됐는데 제가 요거를 또 촬영하고 비하인드로 올리는 이유는 이 사람이 글을 어떻게 썼는지를 분석을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키워드를 넣고 그리고 제목을 잡고 글을 썼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글을 썼는지, 어떻게 문단을 나누고 어떤 식으로 글을 썼는지를 보시라고 요거를 또 카메라를 켜고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국민연금이랑 뭐 어떤 단어들이 들어갔는지,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를 좀 봐주시면 돼요. 제가 설명해 드린 거는 대부분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통계를 보면 이 초반에 이제 유입 경로를 좀 봐주셔야 되는데 초반에 어떤 유입으로 들어왔었냐면 제가 태그를 썼잖아요. 그 태그로 검색 유입이 됐어요. 다른 사람 블로그에 이 추천이 붙어가지고 유입이 됐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되게 세부 키워드로 들어오더라고요. 세부 키워드로 들어왔고 이제 6시간 정도 지나니까 이 국민연금이라는 이 메인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유입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요것도 좀 제가 각 잡고 썼거든요. 그동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 얘기 주로 썼었는데 한번 조회수 높이고 싶어가지고 각 잡고 썼는데 다행히 스마트 블로그에 상위 노출이 됐고, 저라고 무조건 100% 잡을 수 있지 않아요. 저도 제가 기술자가 아니고 알고리즘 분석하는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다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보시고 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